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아직도 좀 암호화폐 시장이 붉게 물들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간밤에 이 비트코인이 좀 회복을 하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어제 한창 좀 떨어질 때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아래 꼬리가 한 41.8K 선까지 하락을 해서 이 42K 선도 한때는 무너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간밤에 또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지금은 43K 위로 올라온 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43K를 좀 지켜주는지 그것을 한번 봐야 할 것 같고 아무튼 이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면서 요 이더를 포함한 알트 시총 역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고 반등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하락 추세선에 며칠 전에 이렇게 돌파한 이후로 또 1월 31일 월말에 다시 재차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요 하락 추세선을 좀 지지를 받는지 그 지지 테스트를 확인한 다음에 어제 이렇게 좀 반등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더 상승을 또 보이곤 있어요. 그래서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좀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 이더리움이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뭐 여전히 이 저항선을 돌파하지는 못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요 이더리움 BTC 차트를 보시게 되면 며칠 전에 좀 반등을 했을 때 이더 가격이 좀 오르면서 11일 만에 요 하락세를 좀 끊어내긴 했지만 말일날 재차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뭐 어제도 이더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는 상승을 했지만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 그 힘을 좀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이 언제 좀 본격적인 힘을 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알트코인 전체 장 역시 좀 크게 움직일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제가 요 반대 포프에 여기 지금 살짝 가렸는데 1월 31일 말일날 올린 트윗을 공유를 했었는데 이 반대 포프 역시 이더리움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여기 보시게 되면 나는 이더리움이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더리움이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조만간에 좀 비트코인이 안정세만 찾게 된다라면 이더리움이 먼저 좀 움직이면서 알트코인 역시 좀 함께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또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약세장이 좀 지속되고 있으니까 요즘 들어서 좀 눈에 띄게 보이는 소식이 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움직임을 좀 최근 들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어제 나온 기사예요. 이 크립토컨트의 대표 주기영 대표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는 분명 매도 측 유동성이며 수개월 동안 시장을 횡보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이 그레이스케이발 GBTC 매도세가 좀 주목을 끌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것이 좀 잠잠해진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채굴자들의 매도세를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최근에 이렇게 시장에 좀 약세를 보이니까 이 하락의 원인들을 좀 여기저기서 꺼내서 맞추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뭐 그렇다고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시면 10억 달러 상당의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물량이 거래소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6년 내 최대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채굴자의 물량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니까 이것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총 출금량을 또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하얀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을 의미를 하는데 이때가 현물 ETF 승인 시점으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또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승인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초록색의 채굴자들의 출금량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 이후 채굴자들의 움직임이
좀 더 확연히 증가했다라는 것은 팩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지금 최근에 이 그레이스케이발 매도 압력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 채굴자들 역시 이 비트코인을 출금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한때는 4만 달러가 무너지긴 했지만 뭐 금세 이렇게 4만 달러 이상으로 가격을 회복을 하면서 이 정도의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령 지금보다 이 채굴자들의 매도세가 가파르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시장이 충분히 또 흡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현물 비트코인 ETF의 영향으로 흡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 전과 출시 후로 나뉠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이런 장세가 좀 나타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채굴자들이 최근 왜 이렇게 보신 것처럼 매도를 하려고 할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반감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감기 이후로는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반으로 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비트코인이 하루에 900개가 채굴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반감기 이후로는 그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서 이제 450개가 채굴이 되고 이것을 이 채굴자들이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채굴자들의 수익이 반토막이 또 난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반감기 직후에 이 가격이 곧바로 또 2배 상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채굴자들은 미리 그에 대한 대비를 해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감기 직후에 이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가격이 일정 수준까지 오르기 전까지는 버틸 수 있는 자금 확보가 매우 또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굴자들이 이 반감기를 앞둔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채굴자보다 그레이스케이발 이 매도 압력에 좀 주목을 했다가 근데 사실 이 GBTC 매도세가 뭐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약세로 흐르다 보니까 또 다른 이 하락의 요인을 이 채굴자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지금 얘기가 좀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채굴자들의 채굴 비용이 한 어느 정도일까? 그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보시게 되면 반감기 후 비트코인의 채굴 비용이 37,800달러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또 이걸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4만 달러 미만 시 영세 채굴업자들은 생존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한 4만 3천 달러 정도 하니까 미리 반감기 이후에 버틸 수 있는 그 자금 확보를 위해서 현금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굴자들의 매도세가 좀 증가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시장이 충분히 흡수 가능할까 생각을 하냐면 이 기사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2월 1일 어제 나온 기사인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액이 이틀 연속 GBTC 순유출액을 넘어섰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GBTC의 매도량보다 ETF에 들어가는 이 비트코인의 매수량이 이제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2월 2일 요거는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제는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전날 GBTC 거래량을 추월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이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처음으로 10억 달러 미만의 1일 거래량을 기록한 날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블랙록이 GBTC의 거래량을 뛰어넘긴 했지만 이 전체 거래량이 점차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 거래량의 상당수가 요 GBTC의 거래량이 상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 그레이스케이발 매도세가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누적 순유입액이 금 ETF를 상회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14거래일차 누적 순유입액이 약 17억 달러 정도 되는데, 같은 기간 금 ETF의 순유입액은 13억 달러로 이제 이 금 ETF마저 넘어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나온 기사인데, 비트코인 ETF의 자금 유입량이 1일 비트코인 채굴량의 5배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하루에 2억 달러 규모가 비트코인 ETF로 순유입되고 있고, 이는 4,7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콜드 스토리지로 옮겨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의 반면에 하루에 채굴되는 이 비트코인 개수가 900개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는 이는 채굴량의 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입량이 채굴량을 훨씬 앞선다란 얘기고, 지금 이 뜻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기사를 또 보시게 되면, 이건 역시 어제 나온 기사인데, 기관들의 이 비트코인 매집 추세 지수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그래프를 또 첨부를 했는데, 이걸 보시는 것처럼 작년 11월 이후로 이 매집 지수가 좀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11월이라면 이미 기관들은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될 것이라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매집을 좀 시작을 했다라고 추정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기사를 보여드리면, 요건 역시 오늘 나온 기사인데, 비트코인 보유량 상위 3개 기업이 그레이스케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블랙록 순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그레이스케일이 원래는 이 현물 비트코인 ETF가 출시 전에는 65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ETF가 나오고 나서 계속 또 매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48만 개 정도 가지고 있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18만 9천 개 정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블랙록이 현재 6만 6천 개를 보유 중이고, 이 피델리티 역시 5만 9천 개니까 거의 6만 개 가까운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이 블랙록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이 블랙록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보다 더 많은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 저는 또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기사를 또 공유하기도 했는데, 이 블랙록이 SEC한테 자사 비트코인 현물 ETF 광고 계획서를 또 제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홍보를 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이 비트코인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블랙록이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또 다른 운용사 역시 적극적인 이 광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비트코인은 ETF 출시 전과 이 출시 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최근 약세장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 풀바이존, 그러니까 35K부터 한 38K까지 이 구간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뭐 앞으로 채굴자 매도세든 아니면 뭐 매크로 요인으로 하락이 나오든 이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여전히 좋은 이 매력적인 매수의 구간으로 저는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분석가들은 뭐 30K까지도 하락을 좀 염두하긴 하던데, 물론 거기까지도 갈 수 있지만 뭐 저는 뭐 너무 바닥에서 잡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미 지금 이 공급보다 수요가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만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것을 좀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요 트윗이 참 많은 것을 얘기를 해줘가지고 공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함께 좀 보시면 뭐라고 썼냐면, 귀하의 생활비는 달러 기준으로 영원히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측면에서 보면 이 생활비는 영원히 계속 하락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보다 쉽게 이해가 되는데,
뭐 예전에 2002년도만 해도 20달러면 상당한 생필품을 또 살 수가 있었는데, 근데 해가 거듭되면서 장바구니에 물건들이 점점 또 줄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비트코인으로 이 장바구니를 뭐 가득 채우지도 못하다가 해가 거듭하면서 2014년도에는 이미 완전히 이 장바구니를 넘어섰고, 그리고 2021년, 그러니까 이때가 최고 불장일 때인데, 이때는 벤츠 자동차를 또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 2021년보다는 가격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런데 몇 년이 더 흐른 뒤에는 아마 그 다음 그림은 이제 차가 아니라 뭐 집, 뭐 아파트가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은 더 이상 쉽게 모을 수 있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비트코인은 파는 자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 한 개 이상은 내 재산이다 생각을 하고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코인보다 잠재력이 큰 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이고, 앞으로 이 시총이 커질수록 우리가 걱정하는 이 가격 변동성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 이 약세장이 좀 지속이 되니까 이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매도세를 또 우려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전혀 이 채굴자들의 매도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설령 이 매도세 때문에 가격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